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2월 23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매매한 종목들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뽑았던 관심 종목들 확인을 좀 할 겁니다. 두 번째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내일 2월 24일 수요일 날 관심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은 추천주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이제 관심 종목들이고, 어디서 사고 그다음에 어디서 손절할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거지, 이거를 추천을 해가지고 꼭 사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종목을 매수해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의 책임은 이제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계좌입니다. 오늘 계좌 완전히 망가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40만원 두드려 맞았습니다. 오늘은 꽤나 이제 멘탈이 많이 나갔던 날인데요. 기아차부터 보면은, 기아차는 한 2주 정도 물려 있었습니다. 2주 정도 물려있던 그런 종목이었고요. 잘 잘라야 되는 구간들도 있고 한데, 결국 들고 있다가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결국 하락에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잘못된 매매를 하고 있었고요. 이게 비중이 50%가 들어가가지고 그동안 이제 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금을 보유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 종목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얘한테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결국 얘를 큰 손절로 잘라버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멘탈을 나가게 한 두 번째 종목, 이 기아차는 원래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 없었는데, 이 삼성출판사 오늘 완전히 잘못된 매매를 했습니다. 어제 잘 샀습니다. 잘 샀고 여기 올라갈 때 한 10% 이상 올라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좌를 보진 않았는데, 근데 목표가가 얼마였냐, 37,900원인데요 한 500원 정도 안 왔던 것 같아요. 이때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았고 오늘 장 지수가 안 좋았고 했는데, 이거를 끝까지 목표가까지 기다려보겠다 해가지고 팔지 못하고 나니까 이렇게 한 10% 먹었던 게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멘탈이 좀 중간중간 나가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잘라야 될 구간도 있었는데 자르지 못하고 결국 이거를 손절 처리해버렸습니다. 진짜 오늘 좀 멘탈이 많이 나갔었고요. 아주 많이 부족한 매매를 했다. 거의 초보자도 안 할 실수, 그런 매매를 한 것 같고,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이너스 140만원 손절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좌, 이거는 유튜브용 계좌죠. 500만원 넣어놓고 종목들을 100만원씩 분할 매수를 하는데, 이 계좌에서도 제가 삼성출판사를 샀습니다. 삼성출판사를 샀던 그 이유는 그래도 전날에 충분히 오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같은 구간에 산 거예요. 얘도 똑같이 사가지고 여기 올라갈 때 똑같이 못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이렇게 떨어지더라. 일단 오늘 완전히 매매가 꼬였고요. 일단 오늘 이런 거는 뭐 일러가지고 어쩔 수 없고, 내일부터 다시 매매를 좀 잘 해봐야겠죠. 오늘 준비를 잘 해가지고 내일 매매를 좀 잘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알려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33,200원이고요. 여기 매수가 여기 있죠. 33,200원. 그 다음에 손절가 32,350원. 그 다음에 매도가가 36,200원인데요. 얘는 루시드 모터스 관련 종목이라고 했죠. 근데 세원이 대장이고 얘는 이등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까 말까 했었는데, 일단 이 구간 어제 매수가 여기서 됐고요. 여기서 된 상태에서 오늘도 상승을 하더라고요. 전 이게 상승을 한지 아침에 올라갈 때는 잘 못 보고, 워낙에 이제 삼성출판사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눈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까지 안 가고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제가 손절가가 32,350원인데 그 한호가 32,400원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하고 마무리를 지어줬는데요. 내일 지금 미국 선물도 좋지 않고, 내일 만약 또 시장이 미끄러지면은 개파락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손절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이제 검증을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냥 매수가, 그 다음 손절가, 매도가 그냥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할 겁니다. 그냥 따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손절이 되면은 그냥 손절 나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둘 겁니다. 그 다음에 토박스 코리아, 얘도 이제 삼성출판사랑 같이 엮여있는 아기상어 테마 관련 주식, 얘도 똑같습니다. 우리 목표가, 그러니까 삼성출판사 올라갈 때 가던 게 저희 목표가가 1,490원인데 이 구간 얘도 조금 올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테마로서 조금만 더 힘이 올라가가지고 같이 상승을 해가지고 다 팔리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오늘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못 파니까 이렇게 떨어지더라.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손절가 이 구간에서 그냥 내일 뭐 떨어지면은 뭐 손절하고 뭐 그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포장은 그래도 아침에 이제 중간에 한 12시 반 정도에 손절가까지 좀 내려오려고 하더라고요. 손절가가
여기 2,495원인데 9,520원까지 떨어졌다가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는 어떻게 목표가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기다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은 매수가 안 됐죠? 예, 매수가 안 됐습니다. 내일까지는 한 번 더 기다려봐도 될 것 같은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HLB 제약.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삼성 출판사를 비중을 거기다가 돈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그 500만원 예수금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종목들 사고 하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랑 매도가를 보면은 15,750원 매수 볼게요. 15,700원, 750원 매수, 그 다음에 15,250원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 됐고요. 그다음에 16,800원에 매도를 하기로 했는데 얘는 확실히 안 산 것들은 또 이렇게 잘 가더라고요. 보면은 잘 가더라. 그래서 결국 매수를 했으면은 얘도 7% 정도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얘는 이제 끝이 났고 얘는 지우겠습니다. HLB 제약은요. 그 다음에 SBI 인베스트먼트. 얘는 비트코인 관련 종목이 비트코인 요즘 추세가 지금 계속 하락을 이어가더라고요. 어제부터 그냥 매수가에서 저는 그냥 매수가 기다렸고 여기 매수가에서 지금 매수를 한 상태인데 손절가 내일 또 만약 깨지면은 그냥 손절할 생각입니다. 따로 미련 같은 건 없고요. 만약 뭐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얘도 반등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거 기다려 보겠죠. 확실히 장이 이제 조금 안 좋다라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먹을 때 좀 짧게 먹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해요. 지금 장에서 제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매도 구간들이 그래도 장이 조금 좀 좋으면은 잘 오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사태를 또 보고 하니까 장이 조금 확실히 좀 반등폭이 좀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할 건데 일단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그래도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는 좀 양호한 수준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3,165포인트 이 구간이 조금 넘어주느냐 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19일날 양봉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월요일날 했고 오늘도 개파락을 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일단은 2월 19일날 금요일날 만들어뒀던 저점을 오늘 일단 버티려고는 했습니다. 이 저가가 3040포인트고 그 다음에 저가가 좀 오늘 저가 깨지긴 깨졌는데 분봉상이 조금은 올라오더라고요. 깨지더라도 다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도 일단은 모습 자체가 좀 불안불안하다. 그냥 코스피가 그나마 코스닥보단 나은데 그래도 좀 불안한 모습은 여전합니다. 그래도 이 모습 자체가 그렇게 막 좋은 모습으로 가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3165포인트를 넘어줄 때 비중을 더 태워갖고 확실히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 주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비중을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 자체는 좀 애매하긴 하다. 언제든지 이렇게 하방으로서의 좀 열려있는 그러니까 하방으로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지수를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예 모릅니다. 그냥 대응을 해가지고 조금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 1.85% 빠졌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또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 차트 일단 21선을 이 시가 개파락을 해가지고 21선 밑으로 아예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서 또 마이너스 2.46%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꽤나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핑크색 선인 21선을 그동안 잘 보시면은 그래도 윗꼬리 그러니까 아랫꼬리 달고서 바로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모습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오늘 나왔던 나스닥의 모습은 21선을 아예 몸통 개파락으로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기술주들 특히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추세에서는 살짝 21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거는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또 나스닥 위치를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이 오늘 음봉으로 나와가지고 가장 좋은 건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거겠죠. 반등이 나와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냥 지금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윗 구간에서 여기서 더 올라가 줘야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가 주는 건데 이제 그런 모습보다는 좀 위에서 횡보를 하면서 뭐 팔 사람들은 좀 팔고 있고 그냥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자리를 만드는 와중에 좀 매도세가 조금 더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도 지수는 또 쉽사리 예측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구간은 그냥 저는 뭐 이게 무조건 폭락이다 이런 것보다 조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편이 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장에서 단타를 좀 계속 할 거고요. 오히려 단타를 할 겁니다. 많이 올랐던 오늘 당일이나 어제 같은 경우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단타를 해가지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할 겁니다. 뭐 잠깐이나마 팁을 드리자면은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일단 환율은 뭐 그렇게 막 눈에 띄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1110원대까지는 다시 왔다. 여기까지는 다시 올라온 모습입니다. 요즘 고객 예탁금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65조 해가지고 80조까지 갔었나? 그쯤 갔는데 요즘 비트코인으로 좀 이 예탁금 자체가 글로 옮겨진다고 해가지고 예탁금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금도 보면은 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미수금이 더 많이 들고요. 신용잔고도 계속 늡니다. 그러면은 이게 떨어질 때 물타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증가를 좀 하고 있다. 오늘 장이 어려웠던 걸 보면은 확실히 코스피에서 299 종목이 상승, 하락은 563 종목,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을 324 종목을 했고요. 다음 하락은 1019 종목, 꽤나 하락 종목이 많죠. 그래서 장이 꽤나 힘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가 계속 널뛰기를 하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이제 갭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이 이어가 주는가 싶더니 장 후반에 좀 이렇게 밑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코스닥보다는 움직임이 괜찮죠. 연기금이 일단 뭐 아침부터 해가지고 매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자체가 보시면 아침에는 플러스로 이게 순 매수가 들어왔죠. 장 중반까지는 그래도 괜찮게 들어왔는데 장 후반 들어서 연기금이 다시 이렇게 막 400억까지 500억까지 매수를 했는데 2시 50분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매도세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매도로 끝이 났다. 연기금이 단타를 열심히 잘 치는 건지 계속 좀 얄밉네요. 좀 얄밉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미국 선물인데요. 미국 선물 보니까 나스닥이 또 여기서 마이너스 1.84% 좀 미국 선물 좀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다우가 또 상승을 좀 이어가 줬는데 그래도 상승한 것 치고는 덜 빠지고 있고,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 기술주들 중심의 종목들 좀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장이 열렸을 때 좀 움직임을 봐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내일 매매할 종목들을 볼 건데 어떤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 일단 오늘 장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 한네트라는 종목이 있죠. 이 한네트는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입니다. 얘를 이제 당일에 올랐잖아요. 이 당일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가지고 30%까지 만들어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상한가까지 만들었다가 장 후반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고 시간에도 1.93%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 이거 30분봉으로 봐가지고는 지지와 저항이 어딘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3분봉으로 잠깐 보면은 지지와 저항이 어느 구간이 되냐. 일단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봐서 여기 윗 구간은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만약 나스닥 지수가 빠지고 나면은 이 구간은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구간이니까요. 그래서 만약 나스닥 지수가 똑같이 오늘처럼 마이너스 2% 하락으로 더 이어진다고 하면은 얘도 하락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지지 구간이 어디가 되냐? 지지 구간이 한 이런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저항대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저항대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 이 앞에 나왔던 이런 지지 구간이 깨지고 다음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하라는 건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도 살짝 불안합니다. 이 지지도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라는 게 앞에 저항대가 저항이었던 게 결국 돌파를 하면은 떨어지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개념인데, 근데 지금 이 구간도 그렇게 강력한 저항대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뭐 분할 매수로 한번 잡아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 구간, 이 지지가 깨지는 다음 지지 구간에서 한번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다음 지지 구간, 뭐 이것도 대충 그었는데 여기 저항대, 그 다음에 여기 저항으로 받았던 이런 구간들 있죠. 여기는 한번 내가 유리한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간을 좀 나눠볼게요. 여기 상한 20% 이상인 구간과 10에서 20% 사이 구간, 그 다음에 0에서 10% 사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구간 자체가 좀 제가 유리한 구간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 밑에 구간이죠. 매수했을 때 이렇게 안정적인 이 구간이라고 하면은 한번 매수를 한번 이런 데서는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나오는 지지 구간이 어디냐, 한 대충 잡아서 8,600원 이런 자리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지지를 충분히 받을 것 같은 자리가 깨지는 거를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깨지고 그 다음 지지 구간에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식품 같은 경우도 여기 지지가 이런 데가 있죠. 22일 날 상한가 갔던 날 22일 이 분봉상에 지지받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이라면은 이런 구간까지 왔을 때 여기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뭐 매수를 하면은 그래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 볼 수 있고 한데, 근데 장이 만약 더 빠지게 되면은 이 구간이 깨지고 다음 지지 구간,
다음 지지 구간을 생각을 하면은 한 이런 구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봤을 때 이 상한가 2월 17일 날 만들어졌던 상한가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 구간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랑 같은 개념으로 이 구간이 원래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인데 만약 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 지지가 깨지면은 다음 지지 구간 이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반등 나오는 걸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장이 안 좋으면은 이렇게 지지가 깨지고 안 올 것 같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일단 서울식품 잠깐 보니까 내일 더 오르면은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좀 뜨긴 뜨네요. 내일 매매할 종목은 좀 한 종목만 좀 넣어 놓겠습니다. 왜 넣었냐? 일단 아까 말했듯이 미국 장 같은 경우가 내일 만약 하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장이 시작을 하면은 그 지수가 개파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개파락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가 있으면은 그 상한가 다음날 저점을 기점으로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한다고 했지. 근데 이 경우에 지수가 만약 많이 빠지게 되면은 애초에 제가 그러니까 이 손절 구간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오면은 반등이 나와주는 원리인데 지수가 안 좋으면은 이 구간을 쉽게 깨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목들을 다른 것들을 많이 매수는 안 할 것 같고 그냥 이 구길신동만 좀 넣었는데요. 구길신동 같은 경우가 이제 구리 가격으로 올랐던 종목이고 원래 대장이었던 놈들은 포스코 엠텍 그 다음에 풍산 뭐 이런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좀 포스코 엠텍이나 이런 애들이 대장인데 구길신동은 대장은 아닙니다. 근데 왜 넣었냐? 일단 22일날 상승을 했을 때 움직임을 보면은 그 다른 대장들보다는 퍼센테이지가 좀 적어가지고 그래도 대장까지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은 하는. 일단 전체적으로 이 일봉의 모습 자체가 좀 이쁘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그런 봉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만들어졌던 이 저점 구간이 있죠. 이 저점 구간이 앞에 있던 이런 저항대를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살짝 올라와 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요. 물론 내일 또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장이 안 좋은데도 종가상 양봉으로 만들어 줬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 종목을 더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어떻게 하냐? 일단 손절가 먼저 정한다고 했죠. 손절가 한 4,620원으로 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는 이 위에서 2에서 3% 위, 얘는 2% 정도 위에서 잡아야겠네요. 4,710원에 잡을 거고. 손절가는 이 목표가는 한 이쯤으로 하겠습니다. 4,96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매수는 4,710원, 그 다음에 손절은 4,620원, 매도가는 4,960원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한번 내일 매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그냥 지수를 계속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위치가 매매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자체 애매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냥 이게 더 떨어진다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대응의 개념으로 현금을 좀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대응을 하기가 쉬워지니까요. 내일도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일단 뭐 매매를 좀 잘해야겠죠. 내일 매매 잘해서 오늘 좀 손실 난 것들 잘 회복을 해가지고 내일은 수익 나는 그런 날로 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